안녕하세요. 저는 최순옥이라고 합니다. 정말 큰일 날 뻔했던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며느리가 낳은 아이의 DNA 결과가 제 남편과 99% 일치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그날의 충격은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손에 든 검사 결과지를 보는 순간 온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느낌이었거든요. 노태준 전문가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어르신,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좀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그냥 말씀해 주세요. 나이 먹어서 못 들을 것도 없어요. 부하의 일치율이 99.7%입니다. 즉, 아기의 생물학적 아버지가 남편분이 맞습니다. 그 순간 제 다리에서 힘이 빠졌어요. 70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절망을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사실 처음엔 단순한 의심이었어요. 며느리 김소희가 낳은 아기 하준이를 보면서 느꼈던 이상한 위화감, 그리고 동네에서 들려오는 수상한 소문들 때문이었죠. 하지만 설마 이런 끔찍한 진실이 숨어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 모든 일이 시작된 건 6개월 전이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희는 정말 평범하고 행복한 가정이었습니다. 남편 최진수는 공무원으로 성실하게 일하다 은퇴한 후 집에서 화초를 기르며 여유로운 노년을 보내고 계셨어요. 아들 민호는 40세의 성실한 회사원이었고 며느리 소희는 예의 바르고 차분한 여성이었습니다. 특히 소희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모르실 거예요. 어머님, 좋은 소식이 있어요. 소희가 수줍게 말했어요. 무슨 소식인데? 아기가 생겼어요. 정말이야? 정말? 저는 소희를 꽉 안아주면서 눈물이 났어요. 드디어 내가 할머니가 되는구나. 남편 진수도 그 소식을 듣고는 정말 기뻐했어요. 이제 우리 집에도 새 생명이 오는구나. 얼마나 기다렸는데. 아버님도 정말 기뻐하시네요. 민호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당시엔 그런 모습이 자상한 시아버지의 모습으로만 보였어요. 소희의 건강을 챙기시고 병원 검진에도 함께 따라가시곤 했습니다. 소희야, 무거운 건 들면 안 된다. 내가 다 할게. 진수가 말했어요. 아버님, 괜찮아요. 이 정도는 안 돼, 안 돼. 우리 손자 건강이 제일 중요하니까. 소희도 임신 기간 내내 별다른 문제 없이 건강하게 지냈습니다. 입덧도 심하지 않았고 성격도 더욱 온순해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도 이상한 점들이 있었어요. 소희야, 요즘 표정이 좀 어둡네? 제가 물었어요. 아니에요, 어머님. 그냥 몸이 좀 무거워서요. 임신하면 다 그런 거야. 걱정하지 마. 하지만 소희가 가끔씩 멍한 표정으로 허공을 바라보거나 갑자기 울음을 터뜨릴 때가 있었거든요. 처음엔 임신으로 인한 호르몬 변화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출산일이 다가올수록 집안 분위기는 더욱 들뜨고 설렘으로 가득했어요. 모든 가족이 새 생명의 탄생을 기다리며 준비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이번 주말에 아기방 페인트 칠 다시 해야겠어. 민호가 말했어요. 색깔은 뭘로 할까? 소희가 물었어요. 연한 노란색이 어때? 남자아이든 여자아이든 상관없잖아. 제가 제안했죠. 그 누구도 이런 끔찍한 비밀이 숨어 있을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가장 행복할 것 같았던 순간이 가장 큰 절망의 시작이 될 줄은 몰랐거든요. 지금은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 없어요. 한번 알게 된 진실은 되돌릴 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여러분께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이유는 단순히 제 고통을 나누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출산 예정일이 한 달 정도 남았을 때부터 집안 분위기는 더욱 분주해졌습니다. 소희의 배가 제법 많이 불러와서 걸음도 조심스러워 보였어요. 소희야, 천천히 걸어. 급할 거 없어. 제가 계단에서 부축해주며 말했어요. 어머님, 괜찮아요. 이 정도는? 그런데 남편 진수가 더 빨리 달려와서는 소희의 다른 팔을 잡더라고요. 아니야. 혼자 걷게 하면 안 돼. 내가 도와줄게. 저는 그런 남편의 모습이 정말 자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주변 이웃들도 칭찬하곤 했습니다. 진수 씨가 며느리를 정말 잘 돌봐주시네요. 김영자 아주머니가 말씀하셨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친딸보다 더 챙겨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자랑스럽게 대답했죠. 아들 민호도 아빠가 될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아빠, 이 책 좀 보세요. 신생아 돌보는 법이 나와 있어요. 민호가 육아서를 보여줬어요. 오, 요즘은 이런 책도 나오는구나. 우리 때는 그냥 본능으로 키웠는데.
진수가 웃으며 말했어요. 시대가 달라졌죠. 아빠도 적극적으로 육아에 참여해야 한다고 하네요. 그런데 출산일이 가까워질수록 소희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제가 직접 물어봤어요. 소희야, 무슨 걱정이 있니? 요즘 표정이 좀, 그냥 출산이 무서워서요. 소희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첫 출산이니까 당연히 무섭지. 하지만 괜찮을 거야. 하지만 가끔씩 소희가 보이는 반응들이 조금 이상했어요. 특히 남편 진수와 단둘이 있을 때의 소희 모습이 평소와 달랐거든요. 어느 날 저녁, 제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는데 거실에서 진수와 소희의 대화가 들렸어요. 소희야, 몸은 좀 어때? 많이 힘들지? 진수의 목소리였어요. 괜찮아요. 소희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혹시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해. 아저씨가 다 해줄게. 아니에요. 정말 괜찮아요. 뭔가 어색한 분위기였지만 그때는 그냥 임신 후기의 예민함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드디어 출산일이 다가왔습니다. 소희가 진통을 시작했을 때 온 가족이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어머님, 아픈데 어떡해요? 소희가 진통으로 고통스러워했어요. 괜찮아. 다 지나가는 거야. 제가 소희의 손을 잡고 위로했어요. 서민정 의사 선생님께서 나오셨어요. 가족분들 다행히 순산할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됩니다. 정말 다행이네요. 민호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분만실 앞에서 기다리는 동안 진수가 계속 불안해하셨어요. 괜찮을까? 소희가 많이 아픈 것 같은데. 아버님, 출산이 원래 그런 거 아니에요. 민호가 말했어요. 그래도 걱정되네. 드디어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렸을 때의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건강한 아들입니다. 서민정 의사가 기쁜 소식을 전해주셨어요. 아들이에요. 정말요? 민호가 기뻐하며 물었어요. 네, 3.2kg의 건강한 아기예요. 온 가족이 눈물을 흘렸어요. 처음 아기를 봤을 때의 감동도 잊을 수 없어요. 우리 하준이구나. 참 잘생겼네. 제가 아기를 보며 말했어요. 할머니 닮아서 그래요. 소희가 약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무슨 소리야? 아빠 닮아서 잘생긴 거지. 진수가 말했어요. 하지만 그때부터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집으로 돌아온 후 본격적인 육아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준이는 건강한 아기였지만 밤에 자주 울어서 온 가족이 잠을 설치곤 했어요. 어머님, 죄송해요. 하준이가 또 울어서. 소희가 미안해하며 말했어요. 뭐가 미안해? 아기가 우는 게 당연하지. 제가 위로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하준이의 외모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딘가 낯익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어머님, 하준이가 누구를 닮은 것 같아요. 어느 날 제가 소희에게 물어봤어요. 글쎄요. 아직 어려서 잘 모르겠어요. 소희의 대답이 어색했어요. 민호 아빠 어릴 때랑은 전혀 안 닮은 것 같은데. 그 순간 소희의 얼굴이 굳어지는 걸 봤어요. 주변 이웃들도 하준이를 보러 자주 왔어요. 하준이 참 예쁘네요. 그런데 아빠보다는 할아버지를 많이 닮은 것 같아요. 김영자 아주머니가 말씀하셨어요. 그러게요. 특히 눈매가. 정말순 이장님도 동의하셨어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왠지 모를 불편함을 느꼈어요. 더 이상한 건 남편 진수의 행동이었어요. 하준이에 대한 관심이 평범한 할아버지 수준을 넘어서는 것 같았거든요. 하준이가 울고 있네. 내가 봐줄게. 진수가 누구보다 먼저 달려갔어요. 아버님, 제가 할게요. 소희가 말했지만 진수는 이미 아기를 안고 있었어요. 괜찮아. 할아버지가 돌봐줄게. 그럴 때마다 소희의 표정이 어색해지는 걸 놓치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동네에서 이상한 소문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순옥 씨, 잠깐 얘기 좀 할까요? 김영자 아주머니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무슨 일이세요? 어떻게 말해야 할지. 진수 씨와 소희 씨가 임신 중에 자주 같이 다니는 걸 봤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라고요? 물론 저는 믿지 않아요. 하지만 일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처음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했어요. 그런 헛소문 믿지 마세요. 우리 남편이 그런 사람 아니에요.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하지만 하준이가 진수 씨를 너무 닮아서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나니 왠지 모르게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집에 돌아와서 하준이를 자세히 봤어요. 정말로 민호와는 전혀 닮지 않았고 오히려 진수의 젊었을 때 모습과 비슷했어요. 여보, 하준이가 당신을 많이 닮은 것 같네요. 제가 진수에게 말했어요. 그래? 할아버지를 닮아서 다행이네. 진수가 웃으며 답했지만 표정이 어딘가 어색했어요. 어느 날 밤, 저는 잠에서 깨어 화장실을 가려다가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거실에서 진수와 소희가 무언가 진지하게 대화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였어. 소희의 울음 섞인 목소리가 들렸어요. 조용히 해. 들릴라. 진수가 소희를 달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건 너무, 우리가 조심하면 아무도 모를 거야. 저는 숨을 죽이고 들었는데 등골이 오싹해지는 느낌이었어요. 뭔가 잘못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소희에게 어젯밤에 대해 물어봤어요. 소희야, 어젯밤에 무슨 일 있었어? 어젯밤요? 별일 없었는데요. 소희가 당황하며 말했어요. 아버님이랑 뭔가 얘기하는 것 같던데. 그냥 하준이 얘기였어요. 소희가 눈을 피하며 대답했어요. 의심이 점점 커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직도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한기철 관리소장이 저를 찾아왔어요. 순옥 씨, 말하기 좀 그런데 임신 중에 진수 씨와 소희 씨가 엘리베이터에서 좀 이상하게 있는 걸 봤어요. 이상하게요. 너무 가까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분위기가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그냥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챙겨준 거겠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하준이를 보니까 좀 의심스러워요. 이제 정말로 진실을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소희가 출산한 지 한 달쯤 지났을 때 저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었습니다. 아들 민호의 직장 동료인 박상철 씨가 집에 놀러 왔을 때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어요. 하준이 정말 예쁘네요. 그런데 상철 씨가 말을 망설였어요. 뭔가 이상한가요? 제가 물었어요. 아기가 민호 형보다는 아버님을 쏙 빼닮았네요. 유전자가 참 신기해요. 그 순간 소희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하는 걸 봤어요.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소희가 급히 자리를 떴어요. 소희 씨 왜 그러지? 상철 씨가 의아해했어요. 몸이 아직 회복이 안 된 것 같아요. 제가 둘러댔지만 속으로는 더욱 의심스러워졌어요. 그날 밤 저는 남편 진수에게 직접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여보, 요즘 동네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어요. 무슨 소문? 진수가 책을 내려놓으며 물었어요. 당신과 소희가 그런 사이라는 소문이요. 진수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나를 그런 사람으로 보는 거야. 저도 믿지 않아요. 하지만 하준이가 당신을 너무 닮아서 할아버지를 닮는 게 이상한 일이야. 정말 실망이야. 진수가 흥분하면서 방을 나가버렸어요. 하지만 그 반응이 오히려 더 의심스러웠습니다. 다음 날 저는 소희와 단둘이 대화할 기회를 만들었어요. 소희야, 임신 중에 힘든 일 없었어? 별로. 특별한 건 없었어요. 소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버님이 많이 도와주셨지. 그 순간 소희가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소희야, 왜 울어? 무슨 일이야? 어머님. 저는 소희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천천히 말해봐. 뭔가 힘든 일이 있었니? 아니에요. 그냥 산후 우울증인 것 같아요. 하지만 소희의 반응이 단순한 우울증 같지는 않았어요. 며칠 후 김영자 아주머니가 더 구체적인 얘기를 해주셨어요. 순호가 이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뭔 얘기요? 소희가 임신 7개월쯤 되었을 때 민호가 출장 간 사이에 진수와 병원에 같이 간 걸 봤어. 병원에요? 그런데 둘이 어떻게 말해야 할지 너무 친밀해 보였어. 친밀하다는 게 진수가 소희 허리를 부축하는데 일반적인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 같지 않더라고. 그 말을 듣고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영자 언니, 정말 그런 걸 봤어요. 내가 왜 거짓말을 해. 그때도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하준이를 보니까 하준이가 어떡해요? 너무 진수를 닮았잖아. 민호하고는 전혀 안 닮고. 집에 돌아와서 저는 하준이를 다시 자세히 봤어요. 정말로 진수와 닮은 점이 너무 많았습니다. 이상해. 정말 이상해. 저 혼자 중얼거렸어요. 그때 정말순 이장님이 찾아오셨어요.
순옥 씨, 말하기 좀 그런데 한 가지 물어볼 게 있어요. 뭔데요? 하준이, 혹시 DNA 검사 같은 거 해봤어요? DNA 검사요? 왜요? 아니, 그냥 요즘 사람들이 많이 하더라고요. 확실하게 하려고. 이장님의 말을 듣고 저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의심만 하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인터넷으로 DNA 검사에 대해 찾아봤어요. 노태준 전문가라는 분의 연락처를 구했습니다. 여보세요. DNA 검사 문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어떤 검사를 원하시나요? 친자 확인 검사요. 혹시 어떤 관계인지 물어봐도 될까요? 할아버지와 손자 관계요. 아, 할아버지와 손자 간관계 확인이시군요. 가능합니다. 검사 절차를 알아보니 생각보다 간단했어요. 머리카락 몇 가닥만 있으면 일주일 후에 결과를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몰래 하준이와 진수의 머리카락을 채취하는 건 어렵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정말 이런 일을 해도 되는 걸까? 하지만 진실을 알아야겠다는 마음이 더 컸어요. 검사 의뢰를 하고 나서 일주일이 정말 길게 느껴졌어요. 매일매일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잠을 설쳤고 가족들을 보는 시선도 달라졌습니다. 특히 진수와 소희가 하준이를 돌보는 모습을 보면 이상한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하준이 기저귀 갈 시간이네. 진수가 먼저 나서면서 말했어요. 아버님, 제가 할게요. 소희가 말했지만 진수는 이미 하준이를 안고 있었어요. 괜찮아, 할아버지가 해줄게. 그런 모습이 이제는 자연스러워 보이지 않았어요. 드디어 일주일이 지나고 결과 통보를 받을 날이 왔습니다. DNA 검사 결과를 받으러 가는 날, 저는 평생 느껴본 적 없는 긴장감을 경험했어요. 노태준 전문가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어르신, 앉으세요.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노 전문가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을 시작했어요. 그냥 말씀해 주세요. 나이 먹어서 못 들을 것도 없어요. 부화의 일치율이 99.7%입니다. 즉, 아기의 생물학적 아버지가 남편분이 맞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온 세상이 무너지는 듯했어요. 의자에서 일어날 수도 없었습니다. 정말요? 확실한 거예요. 네, 99.7%라는 건 사실상 확실하다는 뜻입니다. 오차 범위를 고려해도 생물학적 부자 관계가 맞습니다. 손에 든 결과지가 마치 폭탄처럼 느껴졌어요. 정말로 하준이는 제 남편의 아이였던 겁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얼굴이 너무 창백한데. 아, 네, 괜찮아요. 이런 결과는 가족분들에게 큰 충격일 수 있어요. 혹시 상담이 필요하시면 고맙습니다. 일단 집에 가봐야겠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정말 힘들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10분이면 도착할 거리인데 그날은 1시간이 넘게 걸렸어요. 길에서 몇 번이나 멈춰서서 울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가족들은 평소와 다름없이 지내고 있었어요. 민호는 하준이와 놀아주고 있었고 소희는 빨래를 개고 있었습니다. 엄마, 어디 다녀오셨어요? 민호가 밝게 인사했어요. 응, 그냥 동네 좀. 하준이 봐요. 오늘 처음으로 혼자 고개를 들었어요. 민호가 아빠 노릇에 푹 빠져 있는 모습이 더욱 가슴 아팠어요. 이 모든 행복이 거짓 위에 세워진 것이라니. 그날 밤 저는 전혀 잠을 잘 수 없었어요. 계속해서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언제부터 이런 일이 시작된 걸까? 민호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하는지. 다음 날 아침, 저는 용기를 내어 소희와 단둘이 있을 때 말을 꺼내봤어요. 소희야, 나 어제 DNA 검사 받았어. 소희의 얼굴이 순간 새하얗게 변했어요. 어머님, 그게 결과 나왔어. 하준이는 정말로 아버님 아들이 맞더라. 소희가 그 자리에서 주저앉으면서 눈물을 쏟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이제 정확한 얘기를 해줘야겠어. 언제부터 어떻게 이런 일이 시작된 거야? 소희는 한참을 울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을 시작했어요. 임신 4개월 정도 되었을 때부터 아버님이 저에게 뭐라고? 처음엔 그냥 임신한 며느리를 챙겨주시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점점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몸을 만지시거나 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왜 민호에게 말하지 않았어? 말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아버님이 가족이 파괴된다고, 민호가 상처받는다고, 그래서 그냥 당한 거야. 저항했어요.
정말로 저항했는데 아버님이 점점 더 소희의 고백을 듣는 동안 저는 분노와 절망을 동시에 느꼈어요. 그래서 하준이가 정말로 아버님 아들이라고 확신하는 거야. 시기상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민호와는 그 시기에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어요. 이제 정말로 큰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진수와 직접 대결했어요. 여보, 이거 봐. 제가 DNA 검사 결과를 내밀었어요. 진수의 얼굴이 순간 새하얗게 변했어요. 이게 뭐야? 하준이와 당신의 DNA 검사 결과야. 99.7% 일치한대. 이런 일이 어떻게 소희한테 다 들었어. 당신이 며느리에게 뭘 했는지. 진수가 바닥에 주저앉으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순호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40년을 같이 살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을. 나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변명하지 마. 며느리한테 그런 짓을 하고 이제 민호에게도 말해야 할 때가 왔어요. 소희의 고백과 DNA 검사 결과를 확인한 후 저는 며칠 동안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민호에게 진실을 말할 것인지 가정의 평화를 위해 숨길 것인지 고민이 되었어요. 김혜진 상담사를 찾아가서 전문적인 조언을 구하기로 했습니다. 상담사님,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르신, 우선 이런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신 것 자체가 큰 트라우마예요. 민호에게 말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그건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해요. 진실을 알 권리도 있지만 그로 인한 상처도 클 수 있거든요. 상담사와 대화를 나눈 후에도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그러던 중 김영자 아주머니가 찾아왔어요. 순호가 요즘 동네에서 소문이 더 심해지고 있어. 어떤 소문이요? 진수와 소희에 대한 얘기. 그리고 하준이가 누구 아들인지에 대한 추측들.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지만 눈치채고 있는 것 같아.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날 밤 저는 마침내 민호에게 모든 것을 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민호가 하준이를 재우고 거실로 나왔을 때였어요. 민호야, 엄마가 중요한 얘기가 있어. 무슨 얘기요? 앉아봐. 충격적인 내용이야. 민호가 소파에 앉자 저는 천천히 말을 시작했어요. 엄마가 DNA 검사를 했어. DNA 검사요? 왜요? 하준이와 아버지의 DNA 검사. 그런 걸 왜 해요? 하준이는 제 아들인데. 저는 검사 결과지를 민호에게 내밀었어요. 이게 뭐예요? 민호가 종이를 보며 당황했어요. 하준이는 할아버지의 아들이야. 뭐라고요? 그게 무슨. 민호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어요. 이런 일이 어떻게. 이게 정말이에요. 소희한테도 확인했어. 아버지가 소희에게. 아니에요. 이건 말이 안 돼요. 민호가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하준이가 제 아들이 아니라고요. 정말로. 민호야, 진정해. 어떻게 진정해요? 제가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이. 그때 소희가 하준이 울음소리 때문에 거실로 나왔어요. 왜 이렇게 시끄러? 소희가 분위기를 느끼고 얼어붙었어요. 소희야, 이게 정말이야. 민호가 결과지를 들고 소희에게 물었어요. 소희는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숙였어요. 대답해. 하준이가 정말 아버지 아들이야. 민호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소희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미안하다고 해결돼. 민호가 벽을 주먹으로 치며 절규했어요. 내가 그렇게 사랑했는데. 내가 그렇게 기뻐했는데. 그때 진수도 소리를 듣고 나왔어요. 무슨 일이야? 진수가 물었지만 분위기를 보고 알 것 같다는 표정이었어요. 아버지. 민호가 진수를 보며 소리쳤어요. 아버지가 어떻게 이런 일을. 민호야. 아버지가 잘못했다. 잘못했다고요? 이게 잘못으로 끝날 일이에요. 무릎 꿇을게. 용서해다오. 진수가 정말로 무릎을 꿇었어요. 용서요. 어떻게 용서해요? 제 아내를. 민호가 집을 나간다고 하며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민호야, 어디 가려고? 제가 말렸어요. 여기서는 못 살겠어요. 하준이도 볼 수 없어요. 민호야. 소희가 하준이를 안고 울면서 말했어요. 소희 씨도 하준이 데리고 나가세요. 저는 더 이상. 그날 밤 우리 집은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민호에게 진실을 알린 후 며칠 동안 집안은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민호는 정말로 짐을 싸서 자취방을 구하러 나갔고 소희는 하준이를 안고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박상철 씨가 민호를 찾아왔어요. 어머님, 민호 형이 회사에도 안 나오고 연락도 안 돼요. 무슨 일이에요? 상철아, 우리 집에 큰일이 났어. 큰일이요? 저는 상철 씨에게 간단히 상황을 설명했어요. 상철 씨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그런 일이, 정말 그런 일이 있었어요. DNA 검사까지 했으니까 확실해. 형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 어디 계시는지 알아요. 모텔에서 지내고 있다고 하던데. 상철 씨가 민호를 찾아가서 달랬지만 민호는 당분간 집에 올 생각이 없다고 했어요. 소희의 직장 상사인 이미경 씨도 연락을 주셨어요. 어머님, 소희 씨가 며칠째 출근을 안 해요. 무슨 일이 있나요? 이미경 씨? 저희 집에 일이 좀 생겨서. 혹시 산후 우울증이 심해진 건가요? 그런 것 같아요. 이미경 씨는 소희가 심각한 상태인 것 같으니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보라고 조언해 주셨어요. 동네 분위기도 심상치 않았어요. 정말순 이장님이 찾아오셨어요. 순옥 씨, 요즘 동네에서 좀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어요. 무슨 소문이요? 민호가 집을 나갔다는 얘기, 그리고 하준이에 대한 얘기. 사람들이 뭘 알고 있나요? 직접적으로는 모르지만 눈치채고 있는 것 같아요. 한기철 관리소장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찾아왔어요. 순옥 씨, 혹시 이사 계획 있으세요? 이사요? 왜요? 일부 주민들이 좀 불편해하는 것 같아서. 정말 서글펐어요. 수십 년 동안 이웃으로 살아온 사람들이 이제는 저희를 내쫓으려 하다니. 가장 힘든 건 진수의 상태였어요. 민호에게 진실이 밝혀진 후 거의 폐인이 되다시피 했거든요. 여보, 밥이라도 좀 드세요. 제가 말했어요. 어떻게 밥을 먹어?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그래도 건강은 챙겨야죠. 건강이 뭐가 중요해? 차라리 죽는 게 나아.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진수는 하루 종일 방에 틀어박혀서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던 중 조 기자라는 지역 신문 기자가 취재를 요청해 왔어요. 어머님, 지역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사건에 대해 취재하고 싶은데요. 무슨 사건이요? 가족 간의 복잡한 관계에 대한 이야기요. 저희는 인터뷰 안 할 거예요. 하지만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실인데. 그래도 안 됩니다. 기자를 돌려보냈지만 계속 연락이 왔어요. 심지어 이웃들에게도 취재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김영자 아주머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찾아왔어요. 순호가 기자가 나한테도 물어보더라. 뭐라고 물어봤어요? 진수와 소희에 대한 얘기, 하준이에 대한 얘기. 뭐라고 대답했어요? 당연히 모른다고 했지. 하지만 계속 파고들면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가고 있었어요. 며칠 후 소희가 결국 친정으로 돌아가겠다고 했어요. 어머님, 더 이상 여기 있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소희야, 하준이에게도 좋지 않고 모든 분들한테 피해만 끼치는 것 같아서. 어디로 갈 거야? 일단 친정에. 그리고 다른 곳으로 이사할 생각이에요. 소희가 하준이를 안고 집을 떠나던 날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어머님,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소희가 깊이 인사했어요. 소희야, 너도 피해자야. 너무 자책하지 마. 하준이, 잘 키울게요. 필요한 일 있으면 언제든 연락해. 소희가 떠난 후 집은 더욱 조용해졌어요. 민호는 여전히 집에 오지 않았고 진수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혼자서 이 모든 상황을 감당해야 했어요. 과연 제가 올바른 선택을 한 것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진실이 밝혀진 후 한 달이 지났지만 저희 가정은 여전히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민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박상철 씨가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주었어요. 어머님, 형이 정말 많이 힘들어해요. 회사는 어떻게 다니고 있어?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는데 동료들이 다 눈치채고 있어요. 사람들이 뭔가 알고 있나? 소문이 좀 퍼진 것 같아요. 형이 상당히 스트레스 받고 있어요. 민호의 직장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다니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소희에게서도 가끔 연락이 왔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하준이 잘 지내고 있어요. 소희야, 너는 좀 어때?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친정 부모님들도 많이 충격받으셨어요. 그럴 만도 하지. 하준이를 볼 때마다 어떻게 키워야 할지 모르겠어요. 소희의 목소리에서 깊은 절망이 느껴졌어요. 진수는 상황이 더 심각했어요. 거의 식음을 전폐하고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여보, 병원에라도 가봐요. 제가 권했어요. 병원에서 뭘 해줘? 내가 무슨 짓을 했는데. 그래도 건강은 챙겨야죠. 건강이 뭐가 중요해. 죽는 게 낫겠어. 진수의 이런 모습을 보는 것도 힘들었어요. 분노하면서도 동시에 걱정이 됐거든요. 교회에서도 문제가 생겼어요. 황민수 마을 이장이 교회 장로들에게 이 사건을 알렸거든요. 목사님이 집으로 찾아왔어요. 진수 집사님 계세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지금 상태가. 일단 교회 출석은 자제해 주세요. 다른 교인들이 불편해하고 있어서. 알겠습니다. 40년 넘게 다녔던 교회에서도 쫓겨나다니 진수가 얼마나 상처받을지 걱정됐어요. 동네 분위기는 더욱 차가워졌어요. 사람들이 저를 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마트에 갔을 때 계산하시던 사장님이 말했어요. 순옥 씨, 요즘 힘드시겠어요? 네, 좀 그러네요. 뒤에서 다른 손님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 집이 그 집이야. 정말 그런 일이 있었대. 하준이가 정말 할아버지. 귀가 따갑고 부끄러웠지만 피할 수도 없었어요. 정말순 이장님은 그나마 중립적인 입장을 유지하려고 노력하셨어요. 순옥 씨, 너무 힘내요.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될 거예요. 이장님, 고마워요. 다만 당분간은 좀 조용히 지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기철 관리소장은 더 직접적이었어요. 순옥 씨,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뭔가요? 일부 주민들이 이사를 요구하고 있어요. 이사를요? 아파트 이미지에 좋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뭔가 잘못한 건 없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여론이 정말 막막했어요. 수십 년 살아온 동네에서 이런 취급을 받다니. 김영자 아주머니만은 여전히 저희 편이었어요. 순호가 너무 신경 쓰지 마. 시간 지나면 다 잊혀질 거야. 영자 언니, 고마워요. 오히려 다른 사람들 반응이 너무 심한 것 같아. 가족 일인데 왜 그렇게 난리야. 그런 따뜻한 말씀이 없었다면 정말 견디기 어려웠을 거예요. 가장 힘든 건 혼자서 이 모든 상황을 감당해야 한다는 점이었어요. 가족들은 모두 흩어졌고 이웃들과도 거리가 생겼습니다. 김혜진 상담사를 다시 찾아갔어요. 상담사님, 이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어르신, 이런 트라우마는 쉽게 회복되지 않아요. 가족들이 다시 모일 수 있을까요?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각자 전문적인 치료를 받아야 해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선 어르신 자신부터 돌보세요.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려고 하지 마세요. 상담사의 말이 위로가 되긴 했지만 현실적으로는 여전히 혼자였어요. 그때 뜻밖의 연락이 왔어요. 민호였습니다. 엄마, 민호야. 어떻게 지내니? 엄마, 이혼 수속 밟으려고 해요. 이혼을? 더 이상은 못하겠어요. 민호의 목소리가 너무 힘들어 보여서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민호가 이혼을 결심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정말 무너질 것 같았어요. 이제 가정이 완전히 파괴되는 건 시간 문제였습니다. 몇 주 후 박상철 씨가 또 다른 소식을 가져왔어요. 어머님, 형이 다른 부서로 발령났어요. 발령이요? 회사에서 배려해 준 것 같아요. 소문 때문에 원래 부서에 있기 어려워서. 민호가 뭐라고 하던 별로 신경 안 쓴다고 하는데 사실은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민호가 직장에서까지 이런 취급을 받고 있다니 제 잘못으로 아들이 이렇게 고생하는 게 너무 미안했어요. 소희에게서도 연락이 왔어요. 어머님, 민호 오빠가 이혼하자고 하네요. 소희야, 너는 어떻게 생각해? 저도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오빠한테 너무 미안해서. 하준이는 어떻게 할 거야? 제가 키울게요.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소희의 목소리에서 체념이 느껴졌어요. 진수는 여전히 방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하루는 정말 걱정이 되어서 문을 열어봤는데 진수가 침대에 누워서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여보, 이러면 안 돼요. 병원에라도 가봐야죠. 뭘 위해 살아야 해. 가족도 다 떠나고. 그래도 포기하면 안 되죠. 내가 무슨 면목으로. 어떻게 살아. 진수를 정신과에 데려가려고 했지만 본인이 완강히 거부했어요. 동네 상황은 더욱 나빠지고 있었어요. 조 기자가 결국 기사를 썼거든요. 지역 내 가족 갈등, 복잡한 관계 드러나 라는 제목으로 저희 이야기가 신문에 실렸어요. 다행히 실명은 나오지 않았지만 아는 사람들은 다 알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기사가 나간 후 더 많은 사람들이 저희에 대해 알게 되었어요. 순옥 씨 집이 신문에 나왔다던데 누군가 물었어요. 그런 건 아니에요. 제가 부인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황민수 마을 이장이 더욱 강경하게 나왔어요. 순옥 씨, 이제 정말 이사를 고려해 보세요. 이장님, 저희가 뭘 잘못했다고.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가정이 우리 마을에 있으면 안 돼요. 그래도 수십 년 살아온 곳인데. 그건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해요. 하지만 다른 주민들 생각도 해야죠. 정말 억울했어요. 저희가 피해자인데 왜 저희가 쫓겨나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중에 김영자 아주머니가 힘이 되어주셨어요. 순호가 내가 다른 주민들한테 얘기해 볼게. 영자 언니, 너희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진수가 잘못한 거지. 너희 가족 전체가 죄인은 아니잖아. 고마워요, 정말. 이런 때일수록 이웃이 도와야 하는 거 아니야. 하지만 김영자 아주머니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론은 쉽게 바뀌지 않았어요. 한기철 관리소장도 난처한 입장이었어요. 순옥 씨, 저도 개인적으로는 동정하는데 관리사무소 입장에서는 이해해요. 관리소장님도 어려우시겠죠. 혹시 다른 곳으로 이사할 계획 있으세요? 아직은 생각해보고 있어요. 실제로 이사를 고려해보기도 했어요. 하지만 진수가 이 상태로는 어디로 가도 문제가 될 것 같았습니다. 몇 달이 지나면서 민호의 이혼 수속이 진행되었어요. 소희도 동의했고 하준이의 양육권은 소희가 가지기로 했습니다. 엄마, 이혼 확정됐어요. 민호가 전화로 알려줬어요. 민호야, 하준이와는 법적으로도 남남이 됐어요. 많이 힘들지? 어쩔 수 없죠. 이게 현실인데. 민호의 목소리에서 깊은 상처가 느껴졌어요. 소희에게서도 연락이 왔어요. 어머님, 이혼이 확정됐어요. 소희야, 앞으로 계획은? 다른 지역으로 완전히 이사 갈 거예요. 하준이와 새로 시작하려고요. 경제적으로는 괜찮겠어? 친정에서 도와주시겠다고 하셔서. 필요한 일 있으면 언제든 연락해. 고맙습니다.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소희와 하준이가 완전히 멀리 가는 것도 서글펐어요. 어쨌든 한때는 가족이었는데. 진수는 이혼 소식을 듣고 더욱 침울해졌어요. 이제 정말 끝이구나. 진수가 중얼거렸어요. 여보, 그래도 포기하면 안 돼요. 뭘 위해 살아야 해. 아들도 잃고 손자도 잃고 저는 아직 여기 있잖아요. 당신까지 떠나면 어쩌지. 진수가 처음으로 저에 대한 걱정을 표현했어요. 저는 안 떠나요. 하지만 당신이 변해야 해요. 어떻게 변해? 우선 병원부터 가봐야죠. 이 상태로는 안 돼요. 마침내 진수가 정신과 치료를 받기로 동의했어요. 김혜진 상담사를 통해 좋은 정신과 의사를 소개받았습니다. 진수 씨, 상당한 우울증과 죄책감에 시달리고 계시네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제가 너무 큰 실수를. 우선 약물 치료와 상담 치료를 병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말 나아질 수 있을까요? 시간이 걸리겠지만 충분히 회복 가능합니다. 진수가 치료를 받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변화가 보였어요. 진수가 정신과 치료를 받기 시작한 지 몇 달이 지났을 때 비로소 이 사건이 각 가족 구성원들에게 미친 영향의 심각성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박상철 씨가 걱정스러운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어머님, 형이 상담 치료를 받기 시작했어요. 상담 치료를 회사에서 권유했대요. 업무에 집중을 못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어려워하고 있어서. 그래도 치료를 받는다니 다행이네. 하지만 아직도 많이 힘들어해요. 특히 아이들을 보면 민호가 아이들을 보기 어려워한다는 얘기를 들으니 가슴이 아팠어요. 소희의 소식도 들려왔어요. 이미경 씨가 연락을 주셨거든요. 어머님, 소희 씨가 완전히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갔어요. 어디로 갔나요? 부산 쪽으로 갔다고 들었어요. 새로운 환경에서 시작하려고. 하준이는 잘 지내고 있나요? 건강하다고는 하는데. 소희 씨가 상당히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소희도 혼자서 아이를 키우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 안타까웠어요. 진수의 치료 과정에서 더 많은 진실이 드러났어요. 여보,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시던가요? 내가 정말 큰 죄를 지었다고 하더라. 구체적으로 어떤 치료를 받고 있어요? 상담도 받고 약도 먹고 그리고 내 행동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어. 그동안 왜 그런 일을 했는지 이해가 돼요. 진수가 한참을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솔직히 소희가 임신하면서 예뻐 보이기 시작했어.
그리고 민호가 출장 많이 다니면서 그래도 며느리인데 알아. 그게 내가 미친 거야. 정말 미쳐서 그런 짓을. 의사 선생님은 왜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세요? 권력 관계의 오남용이라고 하더라. 시아버지라는 위치를 악용한 거라고. 진수가 자신의 행동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기 시작하는 것 같았어요. 교회 상황도 복잡했어요. 황민수 마을 이장은 여전히 강경했지만 일부 교인들은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목사님이 다시 찾아오셨어요. 진수 집사님 상태는 어떠세요? 치료를 받고 계시는데 많이 반성하고 계세요. 그래도 다행이네요. 사실 교인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나뉘고 있어요. 어떻게요? 일부는 용서의 기회를 줘야 한다고 하고 일부는 여전히 반대하고 있어요. 목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진정한 회개가 있다면 언젠가는 다시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해요. 희망적인 소식이었어요. 동네 분위기도 조금씩 변하고 있었어요. 김영자 아주머니의 노력이 효과를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순호가 요즘 좀 나아진 것 같지? 사람들 반응이 좀 달라진 것 같긴 해요.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계속 얘기했거든. 진수가 치료받고 있고 정말 반성하고 있다고. 고마워요, 영자 언니. 그래도 아직 일부 사람들은 여전히. 황민수 마을 이장의 입장은 변하지 않았어요. 순옥 씨, 진수 씨가 치료받고 있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노력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벌어진 일은 바뀌지 않죠. 도덕적 기준을 지켜야 해요. 그럼 평생 벌을 받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까지는. 하지만 쉽게 용서받을 수는 없죠. 여전히 쉽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정말순 이장님은 좀 더 유연한 입장이었어요. 순옥 씨, 진수 씨 많이 좋아지신 것 같아요. 네, 치료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이 실수할 수 있죠. 중요한 건 진정으로 반성하느냐인데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그럼 언젠가는 다시 받아들여질 수 있을 거예요. 한기철 관리소장도 태도가 좀 누그러졌어요. 순옥 씨, 이사 계획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아직 확실하지 않아요. 사실 꼭 이사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 정말요? 네, 요즘 분위기를 보니까 예전보다는 많이 나아진 것 같아요. 조금씩이지만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가장 큰 변화는 진수였어요. 치료를 받으면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거든요. 순호가 내가 정말 미안해. 지금에서야 사과해봐야. 알아. 하지만 그래도 말해야겠어. 당신한테 너무 큰 상처를 줬어. 40년을 같이 살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을.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데 내가 권력을 잘못 사용했다고 해. 시아버지라는 위치를. 이제라도 깨달으니까 다행이에요. 앞으로는 정말 달라질 거야. 진수의 변화를 보면서 조금씩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1년이 지나면서 저는 조금씩 이 상황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김혜진 상담사와의 꾸준한 상담을 통해 제 마음도 정리되고 있었습니다. 상담사님, 저도 이제 좀 나아진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나아지셨다고 느끼세요? 처음엔 분노와 절망뿐이었는데 이제는 상황을 좀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됐어요. 훌륭하세요. 그런 변화가 치유의 시작이에요. 남편도 정말 많이 변한 것 같아요. 남편분의 변화를 어떻게 평가하세요?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전의 권위적인 모습은 완전히 사라졌어요. 상담사는 저희 부부의 변화에 놀라워했어요. 민호에게서 오랜만에 연락이 왔어요. 엄마, 안녕하세요. 민호야. 목소리를 들으니까 좋네. 어떻게 지내니? 많이 좋아졌어요. 상담 치료도 받고 회사 생활도 안정되고 정말 다행이다. 엄마는 어떠세요? 나도 괜찮아. 아버지도 많이 좋아지셨고 아버지는 아직 만날 준비가 안 됐어요. 괜찮아. 천천히 해도 돼. 민호가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는 소식이 기뻤어요. 박상철 씨도 긍정적인 소식을 전해주었어요. 어머님, 형이 요즘 많이 밝아졌어요. 정말요? 네, 새로운 사람도 만나고 있어요. 새로운 사람이요? 여자분인데. 형의 상황을 이해해주고 있다고 해요. 그래요? 잘 됐네요. 민호가 새로운 사랑을 찾을 수 있다니 정말 다행이었어요. 소희에게서도 가끔 연락이 왔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저희 잘 지내고 있어요. 소희야, 목소리가 예전보다 밝아진 것 같네. 네, 새로운 환경에서 적응하고 있어요. 하준이는 어때?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어요.
벌써 4살이 됐어요. 시간이 참 빨리 가네. 어머님, 언젠가 하준이가 자신의 출생에 대해 물어보면 그때 되면 함께 상의해보자. 네, 고맙습니다. 소희도 새로운 삶을 찾아가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이었어요. 진수의 변화가 가장 놀라웠어요. 순호가 내가 봉사활동을 시작하려고 해. 봉사활동을요? 독거노인들 도움 주는 일이야. 내가 속죄하는 마음으로. 좋은 생각이에요. 의사 선생님도 다른 사람을 돕는 게 치료에 도움된다고 하더라. 그럼 해보세요. 진수가 다른 사람을 위해 뭔가를 하려고 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교회 상황도 조금씩 개선되고 있었어요. 목사님이 다시 찾아오셨어요. 진수 집사님, 요즘 어떠세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동안 교회의 피해를.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이죠. 봉사활동을 시작했어요. 작은 일이라도 다른 분들을 도우려고. 훌륭하네요. 그런 마음이 중요해요. 언젠가 다시 교회에 나갈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진정한 회개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십니다. 희망적인 대화였어요. 동네 분위기도 많이 누그러졌어요. 김영자 아주머니가 기쁜 소식을 전해주셨어요. 순호가 요즘 사람들 반응이 많이 좋아졌어. 정말요? 진수가 봉사활동하는 것도 알고 정말 반성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다행이에요. 특히 젊은 사람들은 사람이 실수할 수 있지. 중요한 건 반성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해. 시대가 바뀌면서 사람들의 인식도 달라지는 것 같았어요. 정말순 이장님도 완전히 예전처럼 대해주셨어요. 순옥 씨, 진수 씨 많이 달라지신 것 같아요. 네, 정말 많이 변했어요. 그런 변화를 보니까 존경스러워요. 쉽지 않았을 텐데. 시간이 걸렸지만 그래도 이제 완전히 예전처럼 지내면 될 것 같아요. 한기철 관리소장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순옥 씨, 이사 계획은 완전히 취소하셨죠? 네, 더 이상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다행이에요. 오래 살아온 이웃인데 고생 많이 하셨어요. 아니에요. 이런 일로 이웃을 내쫓을 수는 없죠. 가장 중요한 건 진수와의 관계였어요. 순호가 정말 고마워. 뭐가요? 나를 포기하지 않아줘서. 끝까지 함께 있어줘서. 40년을 같이 살았는데 쉽게 포기할 수 있겠어요? 다른 사람 같았으면 진작 떠났을 거야. 저도 처음엔 정말 떠나고 싶었어요. 그런데 왜? 그래도 가족이잖아요. 그리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니까 진수가 눈물을 흘렸어요. 앞으로는 정말 좋은 남편이 될게. 지켜볼게요. 조금씩이지만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2년이 지나자 많은 것들이 조금씩 자리를 잡기 시작했어요. 민호는 드디어 집에 한번 찾아왔습니다. 엄마, 안녕하세요. 민호가 현관에 서 있었어요. 민호야, 정말 오랜만이네. 저는 아들을 꽉 안아주었어요. 많이 보고 싶었어요. 나도 정말 보고 싶었어. 민호가 많이 수척해져 있었지만 예전보다는 안정되어 보였어요. 아버지는 계세요? 응, 뒷마당에서 화초 가꾸고 있어. 아직은 만날 준비가 안 됐어요. 괜찮아. 천천히 해도 돼. 민호는 거실에 앉아서 차를 마시며 그간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엄마, 저 새로운 사람 만나고 있어요. 상철이가 얘기해줬어. 어떤 분이야? 회사 다른 부서에서 일하는 분인데. 제 상황을 다 알고도 이해해줘요. 좋은 분이구나. 엄마가 괜찮으시다면 언제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그럼 좋지? 민호와 대화를 나누면서 정말 많이 성숙해졌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엄마, 그동안 힘드셨죠? 많이 힘들었지. 하지만 견딜만 했어. 저 때문에, 너 때문이 아니야. 다 어른들 잘못이지. 그래도 제가 진실을 알고 싶어 해서. 민호야, 너는 알 권리가 있었어. 엄마가 말해준 게 맞아.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후부터 민호는 한 달에 한 번씩은 집에 왔어요. 아직 진수와는 대화를 나누지 않았지만 같은 공간에 있을 수는 있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민호가 새 여자친구를 데려왔어요. 엄마, 소개할게요. 김은주예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은주 씨가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어머, 정말 예쁘네. 민호가 복 받았구나. 민호 오빠 얘기 많이 들었어요. 힘든 일이 많으셨죠? 이제 다 지나간 일이야. 은주 씨는 정말 좋은 분 같았어요. 민호의 과거를 이해하고 받아들여주는 모습이 고마웠습니다. 소희와 하준이 소식도 들려왔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하준이가 벌써 5살이 됐어요. 벌써? 시간이 참 빨리 가네. 요즘 자꾸 아빠 얘기를 해요. 뭐라고 하는데 왜 아빠가 없냐고. 다른 친구들은 다 아빠가 있는데 그럴 만도 하지. 언젠가는 말해줘야 할 것 같아요. 물론 아이가 상처받지 않게 조심스럽게. 그때 되면 우리도 도울게. 고맙습니다. 하준이가 자라면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궁금해하는 건 당연한 일이었어요. 진수의 변화는 정말 놀라웠어요. 순호가 오늘 독거노인 분께 반찬 해드리고 왔어. 어떠셨어? 너무 좋아하시더라. 오랜만에 따뜻한 음식을 드신다고. 그래? 뿌듯하겠네. 다른 사람을 위해 뭔가 할 수 있다는 게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 진수가 진심으로 봉사의 기쁨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았어요. 교회에서도 진수의 복귀를 허락해 주었어요. 진수 집사님, 이제 다시 교회에 나오세요. 목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정말 괜찮을까요? 물론이죠. 진정한 회개가 있었으니까요. 감사합니다, 목사님. 다만 처음엔 좀 조용히 다니세요. 시간이 지나면 모든 분들이 받아들이실 거예요. 진수가 다시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차 자연스러워졌습니다. 황민수 마을 이장도 태도가 누그러졌어요. 진수 씨, 요즘 봉사활동 열심히 하시던데요. 네, 작은 일이나마. 훌륭하세요. 진정한 반성의 모습이 느껴져요. 감사합니다. 이제 완전히 예전처럼 지내시면 될 것 같아요. 동네에서도 완전히 받아들여진 것 같았어요. 가장 중요한 건 저와 진수의 관계였어요. 순호가 우리 다시 같은 방에서 잘까? 그럴까요? 오랜만에. 부부다운 생활을 하고 싶어. 하지만 예전과는 달라야 해요. 당연하지. 이제는 당신을 정말 소중히 여길 거야. 저희는 다시 같은 방에서 자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순호가 내가 당신한테 얼마나 큰 상처를 줬는지 알아. 이제 와서 그런 얘기 하지 말아요. 아니야, 말해야 해. 40년을 같이 살면서 그런 배신을. 과거는 과거예요. 중요한 건 지금이죠. 정말 고마워. 나 같은 사람을 용서해줘서. 용서보다는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하는 거예요. 3년이 지나면서 저는 진수를 완전히 용서할 수 있게 되었어요. 무엇보다 진수의 진심 어린 변화를 보면서 마음이 움직였거든요. 순호가 정말 감사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줘서. 40년을 같이 살았는데 쉽게 포기할 수 있겠어요. 다른 여자 같았으면 진작 떠났을 거야. 저도 처음엔 정말 떠나고 싶었어요. 그런데 왜 남아있어 줬어? 가족이니까. 그리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니까 희망이 보이더라고요. 진수는 정말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예전에 권위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모습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민호도 점점 더 자주 집에 오기 시작했어요. 엄마, 은주랑 결혼하려고 해요. 정말? 언제? 내년 봄에. 작은 결혼식으로 할 생각이에요. 좋구나. 은주도 동의했어? 네, 저희 가족 상황을 다 이해하고 결정했어요. 민호의 재혼 소식이 정말 기뻤어요. 아버지한테도 말씀드릴까요? 그럴까?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실까? 민호가 처음으로 진수와 대화를 나누었어요. 아버지, 저 결혼하려고 해요. 민호가 어색하게 말했어요. 정말이냐? 누구랑? 진수도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좋은 사람 만났어요. 그래. 축하한다. 아버지. 응? 아직은. 완전히 용서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괜찮다. 천천히 해도 돼. 부자가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니까 감격스러웠어요. 민호의 결혼식이 다가왔어요. 작은 결혼식이었지만 의미 있는 자리였습니다. 엄마, 아버지도 결혼식에 오시게 할까요? 물어봐야겠네. 아버지, 민호 결혼식에 가실래요? 제가 진수에게 물었어요. 가도 될까? 민호가 와도 된다고 해요. 정말? 그럼 조용히 뒤에 앉아 있을게. 결혼식 당일 진수는 정말로 뒤쪽 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민호가 결혼 서약을 할 때 진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후 민호가 진수에게 다가왔어요. 아버지, 와주셔서 고마워요. 민호야, 아버지가 정말 미안하다. 저도 이제 조금씩 마음을 열어보려고 해요. 두 사람이 악수를 나누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눈물이 났어요. 소희와 하준이도 가끔 연락을 해요. 어머님, 하준이가 이제 초등학생이 됐어요. 벌써?
시간이 참 빠르네. 요즘 자꾸 서울 할머니 보고 싶다고 해요. 정말? 언제 한번 데려와. 괜찮을까요? 복잡한 상황인데 하준이는 아무 잘못이 없어. 언제든 환영이야. 몇 달 후 소희가 정말로 하준이를 데리고 왔어요. 할머니, 하준이가 저에게 달려왔어요. 우리 하준이 많이 컸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하준이를 안아주면서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이 아이의 출생 비밀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팠지만 동시에 너무 사랑스러웠습니다. 할아버지도 계세요. 하준이가 물었어요. 할아버지는 지금 밖에 나가셨어. 소희와 저는 하준이를 위해 진수를 만나지 않게 했어요. 아직 진실을 모르는 아이에게는 혼란스러울 수 있으니까요. 어머님, 언젠가는 하준이에게 진실을 말해야겠죠. 그때 되면 함께 상의해보자. 아이가 상처받지 않게 조심스럽게. 네, 그렇게 할게요. 하준이는 하루 놀다가 부산으로 돌아갔어요. 진수와 제 관계는 완전히 회복되었어요. 오히려 예전보다 더 좋아진 것 같았습니다. 순호가 우리 여행이라도 갔다 올까? 여행이요? 응, 오랜만에 둘이서. 새로운 시작하는 마음으로. 좋네요. 우리는 제주도로 3박 4일 여행을 갔어요. 오랜만에 둘만의 시간을 가지니까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순호가 정말 고마워. 또 그런 얘기예요. 아니, 정말로. 당신이 없었다면 나는 정말 끝이었을 거야. 이제 그런 생각 하지 말아요. 앞으로 남은 생은 정말 좋은 남편으로 살게. 지켜보고 있을게요. 제주도 바다를 바라보면서 저는 새로운 희망을 느꼈어요. 4년이 지난 지금 저희 가족은 각자의 자리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민호는 은주와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고 벌써 아기도 가졌다고 해요. 엄마, 임신했어요. 은주가 기쁜 소식을 전해줬어요. 정말? 언제? 이제 3개월 됐어요. 우리 민호가 아빠가 되는구나. 네, 정말 기뻐해요. 새로운 생명이 온다는 소식에 온 가족이 기뻤어요. 진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할아버지가 되는구나. 진수가 감격스러워했어요. 이번엔 정말 할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제가 말했어요. 그래. 이번엔 진짜로. 진수의 표정에서 복잡한 감정이 느껴졌어요. 민호도 아빠가 된다는 기쁨에 들떠 있었어요. 엄마, 이번엔 정말 제 아이예요. 당연하지. 정말 기대돼요. 좋은 아빠가 될 거야. 민호와 진수의 관계도 많이 개선되었어요. 완전히 예전처럼은 아니지만 적어도 대화는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손자 보고 싶으시겠어요? 물론이지. 하지만 부담 갖지 말고 천천히 해도 돼. 아니에요. 이제는 아버지도 가족이니까요. 민호가 진수를 용서한다고 표현한 첫 번째 순간이었어요. 몇 달 후 은주가 건강한 딸을 낳았어요. 할머니, 손녀딸이에요. 민호가 기쁜 소식을 전해줬어요. 손녀? 정말? 네, 아주 예뻐요. 병원에 가서 처음으로 손녀를 봤을 때의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우리 손녀? 정말 예쁘구나. 할머니 닮았나요? 은주가 물었어요. 엄마 닮아서 예쁜 거야. 진수도 손녀를 보고는 눈물을 흘렸어요. 정말 예쁘네. 할아버지, 안아보세요. 진수가 조심스럽게 손녀를 안았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하준이를 안았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표정이었거든요. 이번엔 정말로 할아버지가 된 기분이야. 진수가 중얼거렸어요. 손녀 이름은 지민이로 정했어요. 지혜롭고 민첩하라는 뜻이었습니다. 지민이, 할아버지가 정말 사랑한다. 진수가 지민이를 돌보는 모습은 정말 자상했어요. 하지만 하준이를 대했던 방식과는 미묘하게 달랐습니다. 이번엔 정말로 순수한 할아버지의 마음이었거든요. 소희와 하준이도 가끔 안부를 전해왔어요. 어머님, 하준이가 벌써 초등학교 2학년이 됐어요. 정말 빨리 크네. 요즘 또 아빠 얘기를 해요. 친구들이 다 아빠가 있는데 왜 자신만 없냐고. 힘들겠네. 슬슬 말해줘야 할 것 같아요. 물론 아이가 상처받지 않게 언제든 도와줄게. 필요하면 서울로 와. 하준이의 정체성 문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였어요. 진수는 봉사활동을 계속하면서 지역사회에서 인정받고 있었어요. 진수 씨 봉사상 받으셨다면서요. 김영자 아주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별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정말 대단하세요. 몇 년 동안 꾸준히 다른 분들을 돕는 게 제게도 도움이 돼요.
진수가 지역에서 모범적인 시민으로 인정받는 모습이 뿌듯했어요. 교회에서도 진수는 완전히 받아들여졌어요. 진수 집사님, 이번에 장로로 추천하려고 해요. 목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저 같은 사람이 장로를요? 과거는 과거예요. 지금의 모습이 중요하죠. 감사합니다. 진수가 장로가 되는 건 상징적인 의미가 컸어요. 완전한 사회 복귀를 의미했으니까요. 저희 부부의 관계도 예전보다 더 좋아졌어요. 순호가 우리 금혼식 때까지 건강하게 살자. 금혼식이요? 아직 한참 남았는데 그래도 목표는 있어야지. 좋아요. 금혼식까지 함께 살아봐요. 나이가 들어서 이런 대화를 나누는 게 새로웠어요. 동네에서는 이제 저희를 모범 부부라고 부르기도 해요. 순옥 씨 부부 정말 대단해요. 정말순 이장님이 말씀하셨어요. 뭐가요? 그런 시련을 겪고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게 존경스러워요. 시간이 해결해 준 것 같아요. 시간도 시간이지만 서로에 대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저희 이야기가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한기철 관리소장님도 말씀하셨어요. 순옥 씨, 요즘 젊은 부부들이 작은 일로도 쉽게 헤어지는데 그런가요? 저희 부부를 보고 배우는 분들이 많아요. 진정한 부부애가 뭔지 부끄러워요. 아니에요. 정말 본받을 만해요. 이제는 과거의 상처가 오히려 저희를 더 강하게 만든 것 같아요. 이제 5년이 지나서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큰일 날 뻔했던 저희 가족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들릴까요? 처음 DNA 검사 결과를 봤을 때를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떨려요. 어르신 부하의 일치율이 99.7%입니다. 노태준 전문가의 그 말을 듣던 순간이 생생해요. 정말이에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던 것도 기억나고요. 그 순간 제 70년 인생이 통째로 흔들리는 느낌이었거든요. 가장 믿었던 사람들이 저에게 가장 큰 배신을 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진실을 아는 것이 고통스럽더라도 거짓 위에서 살 수는 없다는 것을 말이에요. 민호에게 진실을 말할 때도 정말 힘들었어요. 민호야, 엄마가 중요한 얘기가 있어. 무슨 얘기요? 하준이는 할아버지의 아들이야. 그때 민호의 표정이 어떻게 변하는지 지금도 선명해요. 뭐라고요? 그게 무슨, 민호가 절규하던 모습도요. 하지만 민호에게는 진실을 알 권리가 있었어요. 거짓된 아버지 역할을 하면서 사는 것보다는 고통스럽더라도 현실을 직면하는 게 나았다고 생각해요. 소희에 대해서도 많은 생각을 했어요. 어머님, 저항했어요. 정말로 저항했는데 소희가 떨리며 고백하던 모습이 기억나요. 처음에는 며느리가 저를 배신했다고 생각해서 화가 났지만 나중에 진상을 알고 보니 소희도 피해자였어요. 권력관계를 이용당한 약자였던 거죠. 진수에 대한 감정은 가장 복잡했어요. 순호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진수가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던 모습도 있고요. 여보, 40년을 같이 살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을. 제가 절규했던 순간도 있어요. 40년 넘게 함께 산 남편이 저에게 이런 배신을 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분노와 실망, 그리고 동시에 함께 늙어가야 할 똥반자에 대한 연민이 뒤섞여 있었어요. 용서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도 깨달았어요. 머리로는 용서해야 한다고 생각해도 마음이 따라주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결국 용서할 수 있게 된 건 진수의 진심 어린 반성과 변화 때문이었어요. 순호가 내가 봉사활동을 시작하려고 해. 의사 선생님도 다른 사람을 돕는 게 치료에 도움된다고 하더라. 진수가 정말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변화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서 조금씩 마음이 열렸어요. 하준이에 대한 마음도 복잡해요. 할머니, 하준이가 저에게 달려오던 모습이 생각나네요. 분명히 이 아이는 어른들의 잘못으로 태어난 아이지만 동시에 아무 죄 없는 순수한 생명이거든요. 하준이가 요즘 자꾸 아빠 얘기를 해요. 소희가 걱정스럽게 말했던 것도 기억나고요. 앞으로 하준이가 자라면서 자신의 출생에 대한 진실을 알게 될 텐데 그때 상처받지 않도록 모든 어른들이 지혜롭게 대처해야 할 것 같아요. 이 경험을 통해 가족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동시에 얼마나 취약한 존재인지 깨달았어요. 엄마, 저 결혼하려고 해요. 민호가 새로운 출발을 알리던 순간도 있었고요. 정말 축하한다. 진수가 아들을 축복하던 모습도 있었어요.
오랜 시간에 걸쳐 쌓아 올린 신뢰와 사랑이 한순간에 잘못된 선택으로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어요. 하지만 동시에 가족의 힘도 확인했어요. 아버지, 이제 조금씩 마음을 열어보려고 해요. 민호가 진수와 화해하던 순간처럼 말이에요. 이렇게 큰 상처와 배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다시 모일 수 있었던 건 서로에 대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전문가의 도움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깨달았어요. 어르신, 이런 트라우마는 쉽게 회복되지 않아요. 김혜진 상담사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요. 상담사가 없었다면 저희 가족은 영영 회복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주변 사람들의 반응도 다양했어요. 순호가 너무 신경 쓰지 마. 시간 지나면 다 잊혀질 거야. 김영자 아주머니처럼 끝까지 저희 편에서 응원해주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가정이 우리 마을에 있으면 안 돼요. 황민수 마을 이장처럼 저희를 손가락질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희의 변화된 모습을 인정해 주었어요. 시간의 힘도 무시할 수 없어요. 처음에는 평생 이 상처를 안고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아물어갔어요. 진실을 밝히는 것의 양면성도 생각하게 되었어요. 진실을 아는 것이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때로는 모르는 것이 더 행복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진실을 밝힌 것이 옳은 선택이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쉽게 판단하지 마세요. 충분히 생각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마세요. 상담사님, 이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제가 물었던 것처럼요.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각자 전문적인 치료를 받아야 해요. 상담사의 조언이 정말 맞았어요. 용서한다는 것은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것도 깨달았어요. 순호가 정말 고마워.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줘서. 진수가 감사했을 때 저도 비로소 자유로워졌거든요. 계속 분노하고 원망하면서 사는 것은 결국 자신만 힘들게 만들어요. 용서는 자신을 자유롭게 해주는 선물이었어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교훈은 사랑의 힘이에요. 할머니, 손녀 지민이가 저에게 달려오는 모습을 보면서 진정한 사랑은 배신과 상처를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을 경험했어요. 이번엔 정말로 할아버지가 된 기분이야. 진수가 지민이를 안으면서 말했던 것처럼 새로운 시작은 언제나 가능해요. 지금 저희 가족은 예전과는 다르지만 나름의 행복을 찾았어요. 진수와 저는 서로를 더욱 소중히 여기며 남은 생을 함께 보내고 있고 민호도 새로운 가정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소희와 하준이도 멀리서나마 건강하게 지내고 있고요. 가장 믿었던 가족이 가장 끔찍한 배신자가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하지만 그 배신자도 결국은 사랑으로 품어 안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이라면 이 진실을 밝히셨을까요? 아니면 끝까지 숨기셨을까요?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어떤 선택을 하든 후회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생각하시기 바라요. 저희 가족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교훈이나 위로가 되었기를 바라며 이 긴 이야기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